역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NBA 최상위 결과가 나왔죠. 메인 조합 두 조합 갔던 거 올킬 때리고, 그리고 아침 추가 조합까지 싹 다 올킬 나면서 정말 극상의 더할 나위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지럭 조합은 5.8배였어요. 5.8배까지 다 모든 경기가 다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또 영상을 올리면 안 됐잖아요. 휴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변경을 한 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떤 점이 변경됐는지, 내일 경기가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딱 내일 경기를 4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좀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어제 거예요. 2월 11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봤던 경기들, 이제부터는 이렇게 분석을 좀 진행을 영상에서도 이렇게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픽이죠. 1순위 일반승, 2순위 마엔, 3순위 오바까지 다 맞았습니다. 레이커스 1순위 오바만 봤다는 뜻이고, 이것도 미러키 경기도 오바만, 덴버 마엔, 세크 프렌 역배승. 이거는 어제 저녁에 초저녁에 오후 시간대에 발송되었었던 전체표와 조합표입니다. 코멘트는 이걸 왜 봤는지, 어떤 이유로 이거 뭐 덴버 마인이건 미러키 오바건 봤는지, 그러고 제가 영상에서 가장 주요 깊게 분석을 진행하는 내용이죠. 가장 최근 양팀 맞대결이 어떤 내용의 어떤 내용의 경기가 나왔었는지, 이런 거를 좀 괜히 뭐라고 해야 되죠? 함축해가지고 했던 거고, 제가 오늘 아침 6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이렇게 2차적으로 아침 전체표라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 버전으로 전체표를 또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 이름을 3명을 써놓고, 그리고 이 경기는 제가 차마 깜빡하고 못했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부터 뒤에 17오바 21언더, 21오바 14언더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코멘트 이것도 뭐 아침에 제가 뭐 해외 배당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라인업 변화 이런 거를 보고서 좀 느낀 점들,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아침 라인업 변동 상황, 지금 주목할 만한 GTD 뭐 돌발 결장 뜬 거, 제가 아침에 이런 걸 원래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2월 7일, 11일부터. 해 기준점도 초기 7.5에서 마이너스 7.5에서 9.5로 클블 마엔 쪽으로 많이 몰린 상태다. 근데 이거 이미 주력 조합으로 건든 경기이므로 굳이 추가 조합으로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딱 적어놨죠. 레이커스랑 유타 경기도 해외 배당 쪽은 대려 유타 프렌 쪽이 빠졌지만 언어바는 초기 기준으로 2점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기 기준으로 이미 가놓은 상태죠. 오바를.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르브론이 지금 GT 상태지만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냐하면 돈치치가 데뷔전을 치르는 역사의 장이라서 르브론이 결정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아침 되니까 돈치치, 르브론 다 프로바블 출전 가능 상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미 건든 입장에 굳이 추가 배팅을 할 이유가 없음, 적어놨었습니다. 미러키랑 골스 경기도 심판진 3명이 모두 오바 성향의 심판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다만 이때 당시에는 릴라드가 프로바블 상태가 GTD 상태였단 말이에요. 회색깔. 커리도 여전히 GTD였고, 근데 이미 오바를 가놓은 상태라서 뭐 빠꾸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냥 뭐 보험이건 뭐건 건드릴 여지 없는 경기. 그리고 뭐 이건 메인 조합으로 5경기를 간 거를 위에다가 먼저 한 거고, 뒤에 뒷경기들 안 건든 경기들 중에 심판진하고 최종 라인업 보고서 진행했던 거. 자, 애틀란타 오바를 10장 개인 배팅 10장 투척을 하겠습니다. 정식 조합은 아니고 개인 배팅 한 10만원 정도 배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2.5 차이로 얻어놨단 말이죠. 3점슛 하나 차이로. 그죠? 막판에 클러치 타임에 올랜도와 야투 다 미스하면서 이거 딱 하나 그거 있고 나머지 경기들 워싱턴 세난 경기는 해외 배당 쪽도 그리고 심판 성향도 오바 쪽이 굉장히 유력한데 저는 워싱턴 경기 지금 워싱턴이 잘하고는 있지만 못 믿어서 접근 안 하겠습니다. 건들 마음 없음. 마이애미랑 보스턴 경기도 이거는 언더 쪽으로 해외 배당이 무척 많이 빠졌다. 그리고 심판 성향도 심판도 포르테 오바보다 언더, 에릭도 오바보다 언더, 브랜드리는 오바보다 언더가 2배 많았고 심판진도 언더 성향의 심판진으로 포진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 배팅 언더 5장 추측하겠다 했는데 이거 해언더 나왔죠. 언더 들어왔고 그러고 제가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로 GTD 적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달성을 다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이후에 히로가 결장 확정이 떠가지고 지금 라인업에 이거 히로 없으면은 마이애미에 진짜 이거 득점해줄 사람 없는데 이래가지고 보스턴 마엔을 추가로 게시글 따로 올렸습니다. 보스턴 마엔을 오클라호마 마엔하고 묶어서 추가 조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경기도 여기 보시면 역전이 브룩슨 5장, 언더 5장 투척. 이 경기도 해외 배당 흐름하고 라인업 상황 살펴본 결과 브루클린 승의 언더 둘 다 5만원씩은 투척 가능한 그런 경기다 해갖고 이거 다 맞았죠. 브루클린 승 언더 다 나왔습니다. 이 경기도 오클라호마 10장 투척, 맥컬럼이 돌발 결장이 떴다 하면서 10장 투척 이것도 들어왔죠. 결국에는 개인 배팅도 아주 성공적인 수익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인 조합 주력 부주력 70대 30으로 간 거 5.8배 조합까지 싹 다 맞았고 그리고 아침 추가 조합 오클라호마 마엔, 보스턴 마엔 3.1배까지 싹 다 세 조합 올킬이 나오면서 극상에 더할 나위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너무 길어진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변화를 좀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 같은 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굳이 궁금해하실 것 같지도 않고 이거를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이거를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타이핑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기계가 아닌 이상. 근데 이거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가 최대한 우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차별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보시기 좀 편할 거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라랑 토론토 경기는 자 우선은 필라델피아의 가장 핵심 선수는 엔비드가 GTD 상태인데 다음날 이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원정으로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엔비드가 GTD 걸려져 있는 이유는 지금 뭐 부상이 발병되어서가 아니라 백투백 2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 결장을 확정하는 선수니까 지금 이번 토론토전에 결장을 할지 아니면 다음날 브루클린 원정 경기에서 결장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GTD 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뭐 내일 브루클린이랑 얘네가 뭐 붙든 말든 우선 이번 토론토전은 우리는 맞춰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엔비드가 출전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냐면 저는 60%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엔비드가 홈 경기를 더 뛰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원정 경기를 더 뛰고 싶어 할까요? 저는 홈 경기라고 봤고 그러고 막 상대가 막 정말 강한 팀, 뭐 뉴욕 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브루클린 원정이라면은 이 홈 경기에서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필라델피아도 지금 3연패고 토론토도 4연패고 지금 양팀 모두 연패를 스탑시켜야 될 명분이 존재를 하잖아요. 토론토는 최근 3경기 연속 110득점을 넘기질 못하면서 저득점을 기록하면서 접전 없이 클린한 패배를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화면에 보시는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선수 최근 5경기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이 선수들의 평균 득점 이건 제가 이 출전 시간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야투율 최근 5경기에서 개인 야투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죠. 토론토의 문제점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을 20 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RJ 베럿 같은 경우는 딱 20 찍혀 있지만 한 경기 뛴 거죠. 한 경기. 최근 결정하고 있는 선수고 RJ 베럿 볼 것도 없는 거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 정상적으로 최근 출전하고 있는 선수 중에 20득점을 넘긴 선수 평균 득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토론토는 핵심 선수들이 부진하다는 게 매우 큽니다. 결국엔 토론토의 1옵션 에이스인 스카티 반즈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 17점, 개인 야투 34.8%, 3점이 25%. 터무니없는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만 딱 보더라도 되려 지금 토론토는 모그보라든지 아니면 월터라든지 아니면은 쉐드 같은 이 식스맨들이 효율이 지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들도 오늘 결정할 볼 거 없는 거고 올리닉도 딴 팀 갖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토론토에서 위협적인 거는 얘네 식스맨들 얘네 쪽이 좀 무서운 쪽이고 반면 필라델피아는 식스맨은 사실 볼품 뭐 페지 잭슨이 나오고 있으니까 식스맨으로 볼품 없지만 카일 라우리, 에릭 고든 이런 애들 다 볼품 없는 수준이고 최근에 벤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라임스도 막 엄청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볼 건 뭐냐면은 맥시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3입니다. 개인 야투 50.9% 찍으면서 엔비드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평균 26.3으로 47.3%죠. 그러니까 센터 치고는 야투율이 좋은 건 아닌데 엔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것만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지금 토론토는 명백한 1옵션, 2옵션이 정말 터무니없이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는 그나마 1옵션, 2옵션이 엄청나게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농구에서 이번에 돈치치랑 AD 트레이드 했을 때 왜 화제되었습니까? 뭐 디에런 팍스 트레이드 되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슈몰이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빅3, NBA에서 뭐 빅3, 뭐 원투펀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슈퍼스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팀이 더 강한 팀이다. 이거는 굉장히 인증된 상황이잖아요. 증명된 상황. 근데 결국에는 지금 토론토는 이 슈퍼스타들이 부진하는 거고 필라델피아 슈퍼스타들이 그나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토론토 지금 이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대패 면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필라델피아가 또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필라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 해외 쪽은 언어바 율점이 대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바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언더 쪽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 5경기 양팀의 페이스 수치가 모두 99 미만이라는 점, 굉장히 느린 편이라는 점, 그리고 양팀 모두 연패를 끊기 위해서 수비 에너지를 좀 극단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필라델피아는 이번 경기에 무조건 연패를 끊고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비를 막 얼렁하게 하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서 서브는 언더 쪽 보겠습니다. 인디애나랑 뉴욕 경기는 자 인디애나는 마일즈 터너가 GT 상태인데 연습 자체를 제한된 연습만 소화를 했다라는 거로 봐서는 결장 쪽이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뉴욕은 아누노비가 GT인데 아누노비도 제한된 연습만 훈련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둘 다 좀 결장 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이거는 기준점이 우선 언어바 기준점이 제가 체감하기엔 너무 높고 239.5면은 너무 높고 승패는 동배당 게임이거든요. 아무래도 인디애나가 홈이다 보니까 거의 동배당 게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양팀 모두 기세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승리를 곧잘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그리고 꽤나 장기간 연패를 허용하지 않은 두 팀이 서로 직전 경기 패배를 한 상태라는 공통점이 존재하거든요. 뉴욕은 1월 9일부터 연패가 없었고 1월 9일부터 없었고 인디애나 12월 30일부터 없었습니다. 좀 더 연패가 없었던 적은 인디애나가 더 길 정도로 양 팀이 분명히 강팀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인디애나는 열흘 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서 좀 승리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하고요. 근데 저는 이 경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날에 양팀 맞대결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를 봤습니다. 이 11월 11일 날에 양팀 이 뉴욕의 팀 야투가 55.4%였단 말이죠.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11점 차로 졌어요. 11점 차로 패배한 경기였는데 55.4%. 인디애나는 팀 야투는 뉴욕보다 월등히 낮았지만 3점 성공률이 45.7%였단 말이죠. 3점 성공률이 3점.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3점 성공률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뉴욕이 대놓고 3점이 안 들어간 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계속 2점 슛만 시도를 해서 3점 슛 시도 자체도 30개가 채 안 됐었던 28개밖에 안 됐었던 그런 경기였고, 그래서 2점 슛만 주구장창 던져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야투를 기록했지만 인디애나의 3점이 너무 많이 잘 들어가가지고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에 뉴욕의 3점 성공 개수가 7개, 그리고 인디애나 21개였어요. 14개 차이였습니다. 3점으로만 해도 3, 4, 12, 42점 차이가 날 정도로 3점 마진이 엄청난 3점 개수 차이가 있었죠. 메이드 개수 차이가.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이날에 할리버튼, 메서린, 마일즈 터너 이 3명의 3점을 굉장히 잘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턴오버 차이도 7개나 나면서 뉴욕이 굉장히 좀 허둥지둥 되던 경기였고요. 살펴봤듯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 11월 11일 날에 양팀 맞대결에서 인디애나가 대승을 한 이유는 인디애나 3점이 좀 비약적으로 터진 원흉이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인디애나잖아요. 인디애나 최근 5경기에서 3점 성공률 29.5%입니다. 3점 흐름 자체가 뉴욕은 34.3%고 월등히, 그러니까 29.5%면은 어떤 팀과 견주어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선수들의 좀 기록을 보면은 시약하면 뭐 3점을 그렇게 많이 안 던지고 경기당 3.6개면은 적게 던지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2점 슛을 더 많이 던지는 선수라도 개인 야투 52.6% 좋은데, 할리버튼은 최근에 개인 야투 39.7%면은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마드 같은 경우도 개인 야투 50% 넘으면 잘하고 있고, 메서린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3.5%예요. 3점 성공률이. 마일즈 터너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봤을 때 지금 인디애나는 이 3점이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고 되려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뉴욕을 이번 시즌에 뉴욕을 잡았었던 이유가 3점이 잘 터져서인데, 지금 인디애나의 지금 흐름으로는 3점을 굉장히 잘 꽂아 넣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 뉴욕 승메인으로 서브는 언어반 패스를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좀 체감상 너무 높게 느껴졌어요. 너무 높게. 시카고랑 디트 경기는, 시카고는 최근 4경기 연속 127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연거푸 대량 실점을 허용 중이며 이 여파로 4연속 오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론조월이 결장을 하고 시카고는, 디트는 결장 이슈가 없죠. 제이든 아이비 장기 부상 중이니까 걔는 얘기 안 하는 거고, 양팀 모두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가 빠르단 말이죠. 시카고는 101.2. 시카고 치고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그래도 NBA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땐 빠른 편이고, 디트가 최근에 되려 아주 미약하게나마 더 빨랐단 말이죠. 디트는 101.3. 양팀 모두 최근에 빠른 템포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3일 불과 일주일 전 양팀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날에 246점 나왔거든요. 디트의 팀 야투가 54.5%, 굉장히 공격 성공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3점은 33.3%. 3점이 잘 들어가는 경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딱 봐도 팀 야투가 50대 중반인데 3점은 30대 초반이었다? 그럼 2점 슛 성공률을 정말 아름답게 기록했다는 걸 뜻하죠. 시카고 인사이드 수비에 전혀 고전하지 않고 수월하게 득점을 적립했다라는 뜻이고, 반면 시카고는 이날 이 디트전에 3점 시도 개수만 52개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디트보다 20개 이상 많았던 수치였어요. 3점 시도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외곽만을 노렸던 경기였어요. 이 디트 상대로
성공률은 36.5%. 딱 NBA 평균, NBA 이 시즌 전체 평균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날에 이 시카고에서 3점이 평소보다 잘 터지는 선수는 부세비치 하나 정도? 그리고 이날 경기가 양팀 맞붙었었던 일주일 전에 양팀 맞붙었었던 경기 페이스 수치가 무려 107이었단 말, 107. 넘사벽 수준으로 빨랐던 경기였는데 저는 시카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4경기 중에 제일 역배날 것 같은 경기를 하나 찾아야 돼요. 제일 역배날 것 같은 경기. 근데 저는 이 경기를 가장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카고 프레는 안 보죠. 시카고가 지금 하는 경기력을 골수전인데 29점 차나 26점 차 그 단숨에 역전 한 쿼터 만에 역전 당하는 거 보고서 야 시카고는 정말 미친 팀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카고 프레는 못 보고 시카고도 어느 정도 잘하는 경기를 보면서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양팀 템포는 빠를 것 같고 그리고 디트도 최근에 득점력 그리고 실점력도 낮은 편이 절대로 아니고 시카고는 뭐 최근 3경기 연속 120실점 이상 하고 있으니까 실점 당연히 많이 할 거고 이번 경기에서 시카고가 좀 위협적인 3점 성공률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오바 쪽으로만 저는 보겠습니다. 피닉스랑 멤피스 경기는 듀란트가 복귀합니다. 인저리 리포트에서 빠졌고 브래들리 빌은 결장합니다. 멤피스는 주요 선수 중에 결장 이슈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경기는 이게 기준점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꺼려지는데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는 멤피스 많이 보겠습니다. 지금 멤피스가 원정에서 9연속 오바 찍었어요. 9연속 원정 경기 한정으로 지금 멤피스가 원정에서 최근에 홈보다도 대려 원정에서 실점도 더 많고 대량 득점하는 빈도도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멤피스인데 피닉스도 사실 최근에 정말 터무니없이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피닉스가 승보다 패가 더 많은 최근 기준으로. 근데 이게 다 듀란트가 부상당하면서 결장하면서 파생된 효과였잖아요. 이렇게 저조한 승률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그 전까지 피닉스 홈 경기만큼 막 5연승 찍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듀란트가 있을 때 홈 5연승 이렇게 달렸었던 과정에서 평균 득점 거의 12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사실 240대를 받으면 안 되는 팀이긴 해요. 페이스 자체가 매우 느린 팀이니까. 뭐 국내 해설진도 피닉스 경기하면 굉장히 느린 팀이다라는 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멤피스가 아무리 느린 팀이랑 경기를 해도 템포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느린 팀도 멤피스를 만나면은 템포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팀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초기 기준점이 237.5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244입니다. 6.5나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해외에서도 일방적으로 오바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 뭐 최근에 당연히 뭐 듀란트 복귀하니까 피닉스도 득점력을 충분히 자랑할 것이고 멤피스 직전 경기 적게 했다 박시모드 나오고 대량 득점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오바 쪽으로 좀 일방 통행으로 좀 쏠리는 느낌인데 그래서 기준점이 너무 부담스러워졌죠. 237.5였다?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243.5, 4.5 이 정도 수준은 솔직하게 피닉스 경기에 245점 이상 나오길 바라면서 오바 간다?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양팀 1월 1일 날에 1월 1일 날에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살펴보면은 아시겠지만 220몇 점 났던 경기 229점이었나? 229점 230점도 안 났던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나빴고 팀야투도 결코 좋게 찍힌 날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날 부커가 진짜 민폐 덩어리였는데 개인 야투 20개 시도해가지고 4개 성공. 20개 중에 4개 성공하면은 몇 퍼센트죠? 20%인가요? 와, 그 정도로 부커가 완전히 터무니없이 못한 날이었는데 그리고 양팀 모두 공격이 잘 풀리지가 않았던 3점도 안 들어갔고 2점도 잘 안 들어갔던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1월 1일 날에 피닉스랑 멤피스가 맞붙었던 경기에 페이스 수치가 105.5였습니다. 피닉스 경기 치고는 정말 미친듯이 빠른 경기였어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야투가 꼬라 박았음에도 229점이나 그나마 난 거는 템포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템포가 엄청나. 그러니까 이번 맞대결도 템포가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데빈 부커가 요즘 좋잖아요. 지금 5경기 평균 득점 32.2에다가 개인 야투 50%? 이것만 보더라도 야 부커 지금 최근에 정말 잘하고 있네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부커가 직전 경기 완전히 정말 개인 야투 20% 기록하면서 20개 던져갖고 4개 성공하면서 언더 만든 거였고, 이번엔 부커도 충분히 잘하면서 또 오바 게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경기 역시도 오바로 보는 게 나아 보이긴 하는데 우선 기준점 7점이나 올랐으면 부담 안 될 수가 없긴 하죠.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우선 변경된 거를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자 주절주절 말이 길었던 것 같은데, 자, 우선 오늘은 정말 퍼펙트한 올킬이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나오면서 야,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이 하루를 보내게 되네요. 아주 행복한 하루를.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느낀 건데, 제가 노력을 하면은 운도 잘 따라주고 적중률도 좀 올라오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솔직히 결과는 솔직하게 좀 쉽게 줬어요. 정배되기도 했고,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뭐 정배대라서 올킬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오바를 2개를 갔는데, 원오바를 2개를 갔는데, 메인 조합 부주력에 다 원오바를 하나씩 끼워갔는데, 그죠? 정배대이라서 세크라멘토는 역배승을 갔던 거였고, 그죠? 정배대이라서 올킬한 느낌은 아니고, 제가 잘 분석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